이게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법제화하는 이 수준을 점점점 높이더니만 뭐 지난 그 9월달 한가위 추석이 시작되는 그 즈음에 헌법에까지 다시 집어넣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고 어떻게 그 북한이 이것을 해왔느냐라는 것을 분석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11년 말에 김정일한테 죽고 나서 김정은이 통치 체제가 시작되는 그 시점인데 헌법 서문에 김정일 동지께서 앞부분을 좀 생략하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 사상 강국,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켰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이전 북한의 헌법에 이런 표현은 없었고, 물론 2006년 핵실험하고 나서부터 자신들은 뭐 핵 보유국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이것을 헌법에까지 집어넣은 것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 북한 정치 체제상에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앞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정통성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정통성 위에 자신의 업적을 쌓아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김정일이 만들어낸 핵이라는 얘기를 헌법에 집어넣은 이상 결코 핵 보유를 포기할 수 없는 일종의 마지막 선을 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2년에 헌법 전문에 나왔을 때 많은 우려를 했죠. 북한의 핵 비핵화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북한이 계속해서 이 작업들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신 작년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법령화를 했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 영토 안정, 근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영토 안정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 사실 중국도 이 표현을 씁니다. 대만을 최종적으로 끌고 와서 자신의 합병을 해서 대만을 중국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들의 말하는 영토의 완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영토 안정은 이 남한까지를 다 적화 통일을 하는 거죠. 한반도의 공산주의화를 완성하는 것을 영토 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2022년 9월 달에 통과된 최고인민회에서 채택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토 안정이다.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겁니다. 핵을 사용해서라도 그 한반도의 공산화를 이루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목표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여기서 핵 능력의 지휘 통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이 굉장히 많은 그 지위로 불리죠. 그냥 국무위원장고 총비서라고도 불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핵 능력의 그 유일한 통제는 김정은에게 있다라는 것을 법제화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지휘 통제 체제,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핵 전쟁이 시작된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사용 원칙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비핵 국가들이 다른 핵 보유국과 야합할 경우에는 그 핵을 갖지 않은 비핵 국가를 공격할 수 있다. 누구를 말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늘 북한이 얘기하기에 한국과 미국이 야합했다. 뭐 미국의 괴뢰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서 분명히 밝힌 것은 핵을 갖지 않은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이 핵 보유국인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5대 핵무기 사용 원칙을 얘기하는데요. 뭐 다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두 번째 것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지도부와 지휘 기구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핵을 쓸 수 있다. 이 공격이라는 것이 단순히 핵 공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공격.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군사적인 위협이 가해진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핵으로 대응을 하는 핵 전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 그 김정은의 위해를 강화하는 모든 행위를 핵과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핵 능력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강화시킨다라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너무나도 명백히 보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공격적인 핵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핵을 갖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이만큼 공격적인 핵 전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5대 조건이라는 것을 보면 언제든지 북한이 어떤 상황이든지 자의적으로 핵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대 조건 중에 5번째 이런 게 있어요.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실상 모든 환경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로 법제화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제 공격의 가능성, 임박했을 때 자신들이 쓴다. 임박했다라는 것은 저쪽에서 먼저 공격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핵을 쓰겠다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선제 공격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일으킵니다. 뭐냐면 김정은의 1인 지배 체제의 취약성이죠. 김정은의 체제가 한 명만 모든 걸 통제하기 때문에 그 한 명을 제거해버리면 북한은 오히려 핵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올해 9월 26일, 27일 최고인민회의 14기 9차 회의입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헌법에 다시 집어넣었다. 아까 말씀드린 2012년의 헌법 서문에는 핵 보유국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번 2023년 9월달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내용이 길어집니다.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또 전쟁을 억제하고 세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핵을 고도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여기에 또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첫째, 국가 주권, 영토 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그 외에도 다시 한번 영토 완정이 나옵니다. 한반도 전체를 공산주의화하겠다는 그리고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이거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연이어 김정은이 연설을 했는데요. 연설의 핵심 내용 중에 핵무력을 건설하고 그것을 불가역적인 국법으로 곡착시킨다라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최근 1, 2년 사이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원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북한을 비핵화할 때 쓰는 CVID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구한다. 이것은 유엔에서 통과된 그 제재 결의안에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북한을 완전 비핵화한다 했는데 북한이 그것을 역으로 핵 보유라는 것은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 김정은이 연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 의미는 김정은 본인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그 헌법 서문에 밝혔는데 핵 보유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일의 업적이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난 10년간 핵의 모든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에 집어넣은 것은 자신의 업적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죠. 최룡해가 보고를 하면서 김정일 동지께서라는 주어가 바뀌어버립니다. 2012년에 헌법 서문에는 주어 김정일이 핵 보유국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2023년에 나오는 헌법에 수록된 것은 김정은으로 시작됩니다. 김정은이 국가 핵무력 정책의 법령이 발표된 이후에 지난 1년간 이 북한의 변혁적인 발전상이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이른바 김정은 정치죠. 정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핵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시 한번 핵 보유국으로서 위치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비핵화라는 논의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건 미국과의 담판 협상도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 저는 최대한 버틴다면 내년 미국 대선까지 한 장기전으로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북한 내부의 내구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북한은 자신들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제재가 해제되기 목표로 분명히 미국과의 협상장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협상에 대비해서 이제는 자신들이 핵 법령을 넘어서 이 헌법에까지 핵 보유국임을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놨는데 미국 우리 보고 비핵화하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핵 군축, 핵무기의 일부를 제한하고 줄이는 그 정도 상황으로 가지고 가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다른 또 하나가 읽히는 게 이게 북한의 김정은의 자신감의 결여가 또 읽힙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정말 핵 능력이 있고 2012년에 헌법에 서문에 집어넣고 작년 9월 달에 핵 법령까지 만들었는데 이것을 구태여 헌법에까지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건 자기의 정통성을 더 강조하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건 그만큼 김정은이 끌고 오는 이 체제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결여.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까지 집어넣어서 이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현재 김정은 체제가 처하고 있는 상황들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위드 코로나를 북한이 과연 어떻게 잘 조정하고 관리해 나가느냐가 아마 북한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오히려 북한의 지금 보는 모습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더 커지는 자신들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이렇게 헌법에까지 다시금 북한에 못 박는 행위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